오늘은 연식 변경된 아반떼 202입니다. 2020년에 출시된 후로 첫 연식 변경인데요. 지금 이 차는 풀옵이라서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현기답게 그 돈시에 딱 걸쳐지는 금액대인데요. 대표적으로 2,500대에는 쏘나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2,500을 기준으로 아반떼 신형과 쏘나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달라진 점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여전히 차는 안 나옵니다. 4월 납기표 기준 하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델들이 8개월이나 걸립니다. 지금 이 202 아반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4월 26일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기아는 곧 정상화가 된다는데 현대는 아직도 강감무소식입니다. 반대로 보자면 길어진 대기 기간 내에 풀체와 페리톰이 올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 아반떼는 옵션을 재구성한 게 포인트인데요. 일단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연식 변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어 트림의 흡음재 도입입니다. 기존 N라인과 하부에만 적용됐던 흡음재가 모든 트림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현대차 불만족 사항 중에서 2위였습니다. 이런 건 뭐 진작 해주지. 수동과 직물 시트 15인치 스틸 휠은 삭제되었고 수동은 아반떼 N에 있으니까 삭제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NA에 막 쥐어짜면서 막 달리는 맛도 되게 재밌는데 이제는 수동차가 거의 없네요. 그리고 기존 깡통에서 봤던 오디오도 삭제가 되었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바뀌었습니다. 모던 트림에서는 10.25인치 내비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고요. 특히 앞좌석 통풍 시트는 기본입니다.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는데 여기 1열 전체는 아니고 윈드실드까지만입니다. 이런 걸 좀 아끼다니? 그리고 조수석에 전동 시트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건 준준형에서 하극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등이 LED로 변경이 되었고 시트 컬러가 베이지가 추가됐습니다. 모던 그레이도 나쁘진 않았는데 실내가 더욱더 환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조삼모사 같으면서도 상품성이 강화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202 아반떼 1.6이고 이쪽은 2021 쏘나타 2.0입니다. 아반떼는 인스프레이션 풀옵이고요. 쏘나타는 모던 기본 트림입니다. 가격은 2,515만원과 2,547만원인데요. 가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풀옵과 깡통 차이에 차급에 대한 고민이 더해집니다. 이 부분이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산다는 얘기를 관통하는 가격 상충점인데요. 선택에 있어서 정의를 내리자면 물론 세세하게 보면은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저는 풀옵과 깡통 같은 옵션의 차이는 보여지는 것이고 승차감이나 공간 같은 거에서 오는 차급의 차이는 느껴지는 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단순화해서 보여지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옵션 차이로 보시면 되고 느껴지는 거를 우선시한다면 차급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먼저 아반떼 기준으로 보는 옵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 아반떼는 트림 안의 인기 옵션을 패키징해서 선택사항을 줄인 게 특징인데요. 산타페나 그랜저 같이 요즘 연식 변경차들 보면은 이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연식 변경될 때 기본부터 옵션을 두둑하게 챙겨주니까 이 연식 변경을 노리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차는 나오자마자 사면 안 돼. 현재 아반떼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계약 비율이 과반수입니다. 인스퍼레이션에 묶인 게 베이지 시트, 이중접합 차음 유리,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인데 2020에 비해 약 60만원 정도가 오른 것 치고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모던 트림의 쏘나타에는 없는 것들이 풀 LED 라이트,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천연가죽 전동 시트, 그리고 베이지 시트 등입니다. 공통적으로 주행의 편의성과 거주의 편의성 면에서는 이 아반떼가 조금 더 낮게 보입니다. 이런 옵션의 차이는 실내 만족도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려 보이는 게 특히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이 풀옵 아반떼가 더 느낌이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베이지 시트 때문에 실내가 환해 보이고 안전벨트까지 이렇게 깔맞춤된 게 엣지 있습니다. 근데 센터 컬러는 깔맞춤이 아닌 게 요거는 생활 오염을 염두한 것 같습니다. 내장재도 거진 이런 플라스틱인 것도 스트레스를 대비한 것 같고요. 그리고 2열 공간을 체크해 보면은 레그룸은 주먹 3개, 헤드룸은 하나입니다.
2열 역시 컴포트2를 넣어서 에어벤트와 암레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나타 기준 분석입니다. 201 소나타 깡통에는 있지만 아반떼에서는 뭔 짓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은 CVT 무단 말고 6단 변속기, ISG 스탑앤고, 그리고 6개 말고 9개의 에어백, 토션빔 말고 멀티링크, 그리고 전자식 변속 버튼 정도가 있습니다. 소나타가 윗급이긴 해도 이 기본 트림인 만큼 편의 옵션 면에서는 프로 아반떼에게 뒤처지는데요. 그래도 플라스틱 파티인 아반떼에 비하면 소나타는 깡통부터 가죽이 꽤 쓰였습니다. 블랙 하이글로시로 분위기 조성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실내 고급감은 이 깡통 소나타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가격 상충 포인트라는 건데요. 급 차이는 나되 옵션에서 하극상을 줘서 가격을 동일선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 이럴 때 진짜 고민되죠. 1년용 공간 면에서는 아반떼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2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레그룸 주먹 4개, 헤드룸 주먹 1개로 아반떼보다 다리 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깡통인데도 2열에 에어벤트와 USB 충전 포트가 있는데 이게 아반떼 프롭에서는 추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트렁크 크기 자체는 뭐 둘 다 비슷비슷한데 실내 부직포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나타는 뭔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펠트 같은 재질이고요. 아반떼는 좀 거친 부직포 같은 재질입니다. 마감재에서 차이가 있고요. 여기 트렁크 쇼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반떼는 좀 엉성하게 그냥 덜렁 노출된 반면에 소나타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커버를 한 번 더 덮어놨습니다. 확실히 차 급에서 오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돈씨 소나타 맞을까요? 2,500만 놓고 본다면 보여지는 것들에서는 프롭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승차감과 정숙성, 공간 면에서는 역시 차급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나만을 위한다면 아반떼, 동승객까지 생각한다면 소나타가 낫다는 건데요. 그래도 고민이 되신다면 가격 상충점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옵션의 차이는 소나타를 선택할 때 아쉬움으로 남을 포인트들입니다. 깡통 소나타를 선택하는 이유 자체가 프로 아반떼를 포기하면서까지 급 차이에서 오는 디테일을 얻고자 한 것인데 막상 결정하고 나면은 이 아쉬움을 채우기 위한 추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편안하게 소나타 타시면 되지만 만족이란 게 개인에 따라 굉장히 다른 만큼 자제력이 부족하시다면 그 돈씩 그랜저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출 예산의 맥스가 2,500 언더라면 프로 아반떼, 2,500 플러스 1, 200이라면 소나타를 사는 게 맞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반떼 사면 호갱당한 거냐? 물론 아닙니다. 프롭에서 오는 만족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풀체도 아닌데 가격이 상승됐다는 거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인스포레이션은 상품성 강화가 그럴듯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가성비 트림이나 법카같이 저렴하게 타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가가 오른 게 아쉽게 느껴지실 텐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죠? 근데 막상 구매층의 45.5%가 40, 50대라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많이 분포된 20, 30대는 2위, 3위는 60, 70대입니다. 아반떼가 소나타를 침범하는 중형급으로 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아반떼가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올라운드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숫자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구매 후 유지비 측면인데요. 연비는 일단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대신에 세금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세금 차이는 연비 차이에서 오는 세이브가 스노우볼이 돼서 상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둘 다 현대니까 정비비 차이도 크진 않을 것 같고 유지 보수 면에서는 역시나 아반떼 손을 들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아반떼와 소나타의 비교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202 아반떼를 타고 주행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행을 소나타와 급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정숙성과 승차감 이렇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신형 아반떼에는 앞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도어 흡음재가 추가가 돼서 정숙성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인데요. 느낌상으로는 기존에 비해서는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풍절음도 많이 좋아졌고요. 데시벨 측정을 80km에서 해보면은 지금 80km거든요. 64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시속 100km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데시벨 측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속 100km입니다. 시속 100km일 때는 한 71데시벨 정도 나오네요. 확실히 고속으로 갈수록 소음이 커지기는 하는데 하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나타입니다. 아반떼에는 인스퍼레이션에서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지만 소나타는 기본부터 앞유리와 1열 윈도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아반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창문부터 이중접합이니까 뭔가 좀 더 조용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까와 동일하게 시속 80km로 주행을 했을 때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62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시속 100km 정도로 올리고 다시 한번 데시벨을 재보면 67, 8? 이 정도 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뭐 이 정도 데시벨 차이면은 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아반떼에 추가된 흡음재가 거의 뭐 소나타 정도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엔진음은 소나타가 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살짝 하극상인 것 같은데 미세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시 아반떼입니다. 방지턱을 넘어보면서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지금 시속 30km 정도로 방지턱을 넘었는데 역시 이게 후륜이 토션빔이다 보니까 좀 좌우가 우당탕탕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 좌우가 묶여있기 때문에 잔여 충격이 한두 번 더 생겨서 승차감이 좀 별로예요. 2열은 확실히 노면 충격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노면 굴곡 리딩을 직관적으로 한다는 게 뭐 재미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 충격을 걸러주지 못하고 너무 예민한 느낌이에요. 아반떼도 상품성이 강화가 되었지만 역시 차급은 준진영이네요. 마지막으로 소나타의 승차감입니다. 동일하게 시속 30km로 넘으면은 역시 확실히 승차감은 이 소나타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차급에 맞게 스프링의 레이트가 다르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충격을 감수할 때 좀 더 세밀하고 부드럽게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좀 묵직합니다. 그리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소나타가 조금 더 조용하고요. 정숙성은 하극상을 일으킬 뻔했는데 승차감에 있어서는 차급을 확실히 나눠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아반떼는 1열 안전벨트 조절 장치 관련해서 한 건 리콜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주관의 KNCAT 점수는 90.1점으로 1등급이고 미국에서 실시한 충돌 테스트에서는 G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홍씨의 선택, 아반떼 프로브냐 소나타 깡통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두두두두두두두 아반떼 프로! 확실히 급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즘 구매 트렌드는 윗급 깡통보단 아래급 프롭을 선호하는 편인데 역시나 이 화려한 옵션들을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옵션 외에 차이나는 부분은 승차감, 정숙성, 공간, 마감재입니다. 물론 천지개벽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소나타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만족감은 프롭이 좋습니다. 동일한 만족감을 소나타에서 느끼려면 최소 중상 트림으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가성비 면에서 아반떼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세금과 보험 등 유지비에 있어서도 준준형이 유리하고 주차 스트레스도 적으니까 욕심이 크게 없다면 아반떼만한 게 없겠네요. 이거 폐리되면 더 비싸집니다. 고민은 출고만 늦출 뿐! 아반떼 202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